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뉴스 보셨습니까? 환율이 뚝 떨어졌다고. 달러당 1,480원 넘게 치솟던 환율이 갑자기 1,450원대로 한 30원이 훌쩍 내려앉았다고 말입니다. 뉴스 앵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연말 불안 심리가 완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르신, 혹시 그 뉴스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좀 나아지려나 보다. 그래도 연말인데 다행이다. 속으셨습니다. 어르신, 저 뻔뻔하게 말씀드립니다. 속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환율이 떨어졌는데 왜 속은 거냐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르신께서 왜 분통이 터지셔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12월 24일 전후로 환율 차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같이 늙은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환율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그런 거 보시면 뭐 하세요? 이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 그 차트를 보면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12월 들어서 환율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1,430원 찍고 올라갑니다. 1,450원 찍고 내려옵니다. 1,470원 찍고 또 내려옵니다. 1,480원 찍으려고 하면 누가 확 눌러버립니다. 마치 심전도 그래프처럼 심장이 뛰듯이 톱니바퀴처럼 위아래로 출렁출렁.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여기까지 이 선은 절대 못 넘어 라고 시장에다가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율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수출이 급증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까? 천만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억지로 환율의 팔을 비틀어서 내린 것뿐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감기에 걸린 사람이 해열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열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해열제가 감기를 낫게 합니까? 아니죠. 열이라는 증상만 잠시 가려줄 뿐이지 몸속에서 감기 바이러스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한 짓이 바로 그겁니다. 환율이라는 체온이 올라가는 건 우리 경제의 몸이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없애버린 겁니다. 체온계를 조작해서 보세요. 열이 내렸잖아요 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997년 IMF 터지기 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정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정부가 왜 그런 짓을 해? 국민을 위해서 환율을 안정시킨 거 아니야? 정부가 하필이면 왜 12월 말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환율을 누르려고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승부분입니다. 화장을 지우면 드러나는 민낯 말입니다. 회계라는 거 아시죠? 기업이든 은행이든 나라든 1년에 한 번씩은 장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올해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빚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기준일이 언제겠습니까? 12월 31일입니다. 연말, 바로 그 날짜 기준으로 모든 숫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은행들, 그리고 정부 자체가 달러로 된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차치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달러 빚이라는 게요, 환율에 따라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기업이 미국 은행에서 1억 달러를 빌렸다고 칩시다. 환율이 1,400원이면요. 이 빚은 1,400억 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면요. 이 빚은 1,500억 원이 됩니다. 똑같은 빚인데 환율이 100원 오르면 100억 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업 하나가 아니라 은행 전체가,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12월 31일 기준 환율이 높으면요,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확 내려갑니다. 국가 부채 통계도 확 안 좋아집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정부 입장에서는요, 12월 31일 딱 그 하루, 그 순간에 환율만 낮으면 됩니다. 1월 2일에 환율이 다시 올라가든 말든 12월 31일 숫자만 예쁘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숫자로 1년치 성적표가 만들어지니까요. 어르신, 이게 뭡니까? 이건 분식회계입니다. 기업이 이런 짓 하면 감옥 갑니다. 주가 조작, 회계 조작으로 법정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면요, 환율 안정 정책이라고 포장됩니다. 저는 이걸 연말 마사지라고 부릅니다. 1년 동안 운동 안 하고
술 먹고 야식 먹고 살다가 연말 건강검진 전날에만 단식하고 마사지 받고 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검진 결과지에는 건강합니다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건강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어르신, 국민연금 아시죠? 우리 같은 노인들의 노후 자금, 땀 흘려 평생 일해서 모은 돈, 나라에 맡겨둔 그 돈 말입니다. 그 국민연금이요, 환율 방어의 총알바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미국 주식, 유럽 채권 같은데 말이죠. 그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러를 사면 환율 변동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해지라는 걸 합니다. 미리 일정 환율로 달러를 주고받기로 계약해 두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환해지를 하려면요, 쉽게 말해서 달러를 빌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죠. 지금 미국 금리가 얼마입니까? 대략 4% 중반대입니다. 한국 금리는요, 3% 초반입니다. 이 차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요,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한국 돈을 맡기면 3% 이자를 받는데 미국 돈을 빌려오면 4% 이자를 내야 하니까요. 1%포인트 넘는 금리 차이만큼 확정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려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해야 합니다. 달러를 팔아야 환율이 내려가니까요. 그 달러를 어디서 구합니까? 외환 보유고도 쓰고요, 스왑 협정도 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이용합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늘리면 그 과정에서 달러가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정부의 숫자 노름을 위해서 연말 성적표를 예쁘게 꾸미려고 우리 노후 자금을 총알바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국민연금 수익률 사상 최대, 이런 기사 보셨죠? 속지 마십시오. 그 수익률이라는 게요,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사이버머니입니다. 주식이 올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언제든 주가가 떨어지면 사라지는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환해지 비용은요, 이건 진짜 돈이 나가는 겁니다. 확정 손실입니다. 수익은 불확실하고 손실은 확정적이다. 이게 지금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연금 부어서 나라에 맡겨둔 돈이요, 정부의 화장발을 위해서 연말 숫자를 예쁘게 꾸미는 데 쓰이고 있다니, 이걸 알면서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거면 왜 다들 가만히 있어? 왜 난리가 안 나? 여기서 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상황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1997년 IMF 기억하십니까? 그때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800원대 하던 환율이 하루아침에 1000원을 넘고 1500원을 넘고 20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정부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왜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거든요. 달러가 없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IMF에 손 벌리고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환율이 급등하고 정부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어르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997년, 2008년의 위기는 급성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손 쓸 틈도 없이 중환자실에 실려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만성입니다. 당뇨병 아시죠? 당뇨병은요, 갑자기 쓰러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몸을 갉아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아, 괜찮네 하고 안심하죠. 그런데 약을 끊으면요, 혈당이 다시 올라갑니다. 약을 먹으면 내려가고 끊으면 올라가고 먹으면 내려가고 끊으면 올라가고, 이걸 평생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이 상태입니다. 환율이라는 혈당이 올라가면 정부가 약을 투입합니다. 외환시장 개입, 국민연금 환해지, 한미통화스왑 협정, 구두 개입, 온갖 약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 잠시 환율이 내려갑니다. 아, 괜찮네 하고 시장이 안심하죠. 그런데요, 약을 끊으면요, 환율이 다시 튀어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것들이죠. 약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춰줄 뿐이지 이런 근본 원인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첫째,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몇 년간 기준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왕창 풀었습니다. 코로나 때 경기 부양한다고 그랬죠.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요, 특히 미국은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금리를 확 올렸습니다. 우리는요, 올리다가 말았습니다. 둘째,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높아야 정상입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이니까요. 신흥국에 돈을 맡기려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이자를 줘야 외국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 금리가 4%대, 한국 금리가 3%대입니다. 미국에 돈을 넣어두면 4% 이자를 주는데 한국에 넣어두면 3% 이자를 줍니다. 당신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넣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외국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 돈이 빠지면요,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요,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42개월째 3년 반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고질병입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급성질환은 오히려 낫습니다. 심장마비는요, 살아남으면 오히려 건강관리에 신경 쓰게 되죠. 1997년 IMF 이후에 한국이 외환 보유고를 왕창 쌓고 재정 건전성을 높인 것처럼요. 그런데 만성 질환은요, 안일해집니다. 약 먹으면 되지 뭐, 오늘 하루쯤이야, 아직 심각한 건 아니잖아,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합병증이 터지는 겁니다. 당뇨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실명하고 발가락을 잘라야 하고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요.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환율이라는 두통이 있습니다. 그 두통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뇌종양입니다. 경제 체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 부채가 쌓이고 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이게 두통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두통약만 먹이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라는 두통약을 먹으면 잠시 두통이 가라앉습니다. 괜찮네 하고 환자가 안심합니다. 그런데 뇌종양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뇌종양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정부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환율 떨어졌다, 안심해라, 경제 괜찮다, 걱정 마라, 이렇게 두통약만 먹이면서 정작 뇌종양 수술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수술하면 아프니까요. 금리를 올리면요,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고 기업이 힘들어집니다. 재정을 줄이면요, 복지가 줄어들고 공무원 월급을 깎아야 하고 욕먹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안 하고 두통약만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통약 값은 누가 냅니까? 국민연금이 냅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르신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이 되면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수출 대금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팔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아서 원화로 바꿉니다. 연말 연초에 이런 흐름이 좀 있어요. 또 연말 마감이 끝났으니까 정부도 숨통이 좀 트입니다. 12월 31일 숫자만 예쁘면 되니까 1월에는 좀 힘을 빼도 됩니다. 그래서 1월에 환율이 좀 떨어지거나 최소한 지금 수준에서 안정되면요, 뉴스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환율 안정세 지속, 외환시장 불안 해소, 정부 정책 효과, 이런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착시입니다. 약발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금리 차입니다. 이게 42개월째 역전 상태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 한, 또는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이 역전은 계속됩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금리를 쉽게 안 내릴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재정 적자입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 기미가 있습니까?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복지 공약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환율이 잠시 안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1,500원 갈 수 있습니다. 1,600원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보여주는 숫자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환율이 떨어졌다고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GDP 성장률이 플러스라고 살림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는 통계는요, 화장을 한 얼굴입니다. 화장을 지우면 민낯이 드러납니다. 둘째, 원화에만 자산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르신 세대는요, 평생 원화로 월급 받고 원화로 저축하고 원화로 연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면
당연히 원화를 떠올리시죠. 그런데요, 어르신,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요, 1400만, 1500원대입니다. 10년 만에 원화 가치가 3040%나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르신이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뒀다고 칩시다. 원화로 보면 1억 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달러로 환산하면요, 10년 전에는 10만 달러 가치였던 게 지금은 7만 달러도 안 되는 겁니다. 어르신의 자산이 줄어든 겁니다. 은행 잔고는 그대로인데 실제 가치는 줄어든 겁니다. 이걸 조용한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고 환율이 오르면 어르신의 원화 자산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러 자산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달러 예금이든 달러 ETF든 미국 채권이든 원화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일부는 달러로 분산하십시오. 저도 젊었을 때는 달러가 뭐야, 우리나라 돈이 최고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요, 나라가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고 통계를 화장하고 국민을 속이는데 그 정부가 만든 돈 원화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 연금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이 자꾸 앞당겨지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내가 죽기 전에는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고 수령 시작 나이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 다른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앵커들은 안 말해줍니다. 정부는 당연히 안 말해줍니다. 은행도 증권사도 다 자기네 이익이 있으니까 숨깁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말씀드리는 수밖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은 약 기운으로 버티고 있는 환율입니다. 해열제 먹고 열 내린 환자입니다. 약발이 떨어지면 열이 다시 오릅니다. 그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산은요, 원화에만 묶어두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보여주는 숫자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1월에 환율이 안정됐다고 다 괜찮아졌네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의 근본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금리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환율은 언제든 다시 튑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요, 원화만 가지고 있는 어르신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어르신의 노후가 걱정됩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시고 자식 키우시고 나라에 세금 내시고 그렇게 모은 돈이 정부의 숫자 노름 때문에, 환율 때문에 녹아내리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새해가 밝습니다. 2025년에는 부디 건강하시고 그리고 현명하게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약발에 속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